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상은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당초 농촌체류용 쉼터를 도입하면서 사용기간을 12년으로 제한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완을 해서 연장 신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도로의 입지 조건 완화 등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대국민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만 정부에서 금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간 제기되었던 일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농촌 체류용 쉼터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이 귀농촌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오도 이촌시대 주말 체험 영농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농촌 체류용 쉼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제도의 도입 배경, 세 번째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내용, 네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의 주요 내용 순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체류용 쉼터란 2024년 12월 시행 예정으로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해서 33제곱미터 즉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주거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농목보다 넓은 규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대시설을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숙박도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은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농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늘어나는 불법 농막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도 이촌으로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서 작금의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그간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또는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체류용 쉼터 존치 기간을 당초 1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도 그럴 것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쉼터를 마련하고서 고작 12년을 사용하고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의 입법 내용을 보면은 12년이 종료되더라도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해서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 별도 건축조례에 근거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용 쉼터는 12년 이상도 존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로의 입지 요건을 보면은 화재 등 위급 상황을 고려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에 농촌 체류용 쉼터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루어진작건대 화재 등에 취약한 가설 건축물이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구제자구책이라고는 보입니다만, 그러나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책임 회피식 미봉책에 불과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고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이 없어서 특수장비인 소방 차량의 전폭과 중량 그리고 회종 반경 등을 고려할 때 대로변에 자리한 일부 토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향후 신고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논쟁이 예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완화된 보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농촌체류용 쉼터의 특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설 건축물이므로 농목과 같이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전용을 받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농막과 달리 설치 면적이 33제곱미터 즉 10평 이내 규모로 확대되고 데코와 주차장 그리고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존치기간의 경우 가설 건축물이므로 최초 신고를 한 후에 3년 기한으로 3번을 연장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12년을 일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미관과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막과 달리 소화기와 화재 경보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숙박이 가능하며 주말 체험 영농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류용 쉼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대상은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일단 300평 이내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쉼터와 부대 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에 직접 영농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치 개소수는 체류용 쉼터는 세대별로 33제곱미터 10평 이내로 한 채만 가능합니다. 토지가 아무리 커도 필지별 한 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설치 대상 토지는 건축법상 또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고려해서 소방차 또는 구급차 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문제점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류용 쉼터는 소방설비 등 소방법상 적용을 받는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므로 소화기 및 화재 감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데크 및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크는 가장 긴 면의 1.5배, 처마는 벽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 돌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즉 3.6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바닥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므로 원칙적으로 농막과 같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주춧돌 위에 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온과 방습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기존 농막의 경우에는 체류용 쉼터 요건에 해당이 하면은 3년 이내의 유예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하거나 요건에 불부합 시에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체류용 쉼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영상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용 쉼터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또 향후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주말 체험 영농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